11월 21일 아가미적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나는 건 딱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혜리님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는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아가미적시기고요. 오늘 5회차 방송을 맞았습니다. 와.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가미적시기를 진행하는 이번 주에 육지를 많이 돌아다닌 물도깨비고요. 네, 그리고 저는 뉴스 기사를 열심히 모니터링하면서 바다의 동태를 살핀 번역가 서서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이네요. 그러게요. 바다에 대한 뉴스를 좀 살펴보셨다고요? 네. 제가 요즘 종류별로 인터넷 브라우저에 탭을 쫙 띄워놓고 쫙 어떤 뉴스가 나왔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들도 좀 알게 되고 좀 화나는 그런 소식들도 또 알게 되고요. 화나는 소식이라고요? 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새끼 펭귄들이 부화를 했는데요. 네. 그 펭귄들을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으로 옮긴다는 소식도 습득을 했고요. 옮긴다고요? 네.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온 펭귄이라고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라고 한 무슨 K 펭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화 세탁을 하고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기상천외한 뉴스가 또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심란하셨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그렇죠. 또 네. 듣는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많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해양 네. 소식들이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물도깨비님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를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바다가 아니라. 네네. 바다를 많이 가고 싶었는데 네. 육지에서 바다를 위해 좀 가야 할 곳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2차례 국회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11월 14일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이냐면 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호 예산을 일부 좀 삭감을 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복구하라는 시민단체들이 그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한 차례 있었어요. 네네. 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해양 생태계 보호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기자회견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 공동 성명서를 보면 이제 해양 보호구역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68%가 68%요? 네네 와. 거의 절반 이상이 감액된 상태고요. 그렇게 감액된 지금 48억 원이고 네. 또 수족관 고래 보호랑 동물 복지를 위한 고래 돌봄센터 건립에 쓰일 네. 12억 원이 일단 전부 사라졌고요. 좀 아예 안 돌려보내겠다는 뜻이군요. 네네, 이거는 사라진 거고요. 또 남방 큰돌고래 보호, 제주도의 일대는 이제 남방 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잖아요. 네네. 남방 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그 생태 허브를 조성할 예산 20억 원이 또 모조리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가 민생 네.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쓰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른 생물들과 어우러지며 살아갈 예산까지도 가차없이 깎아버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56개 전국 환경 동물 관련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사실 이 해양 생태계 보호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에 쓰이는지를 잘 몰랐는데 네네. 그 삭감됐다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가령 이 예산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공동 성명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네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30%의 해양 보호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진을 국제 목표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지정하고 보호 관리할 예산이 이제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요원한 일이 돼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하거나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런 일절의 예산은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5개 아쿠아리움 네. 수족관에 아직 고래류가 많이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래들을 아예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인 고래들 같은 경우는 생츄어리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네, 쉼터, 바다 쉼터라고 하시면 돼요. 네네, 바다 쉼터 정확합니다. 네. 그런 쉼터에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도 아직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제대로 시켜준 다음에 네. 원래 서식지로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절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제 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간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자연에 살고 있는 고래들을 관찰하고 또 잘 보호하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교육할 일절의 예산이 네. 삭감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네. 사실 저는 이것도 심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와닿게 느꼈던 이 지금 삭감에 대한 부분이 네네. 고래 관련된 센터가 설립될 비용이 지금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 센터가 고래 관련된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네. 해양 생물들이 가령 뭐 다치거나 뭐 좌초되거나 이러면 이제 잠시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치료 같은 거를. 그러고서 다시 자연에 이렇게 돌려보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센터가 건립을 지금 좌절된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떤 아쿠아리움에 모니터링을 갔다가 네.
펭귄, 네. 어린 펭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는 네. 작은 샤워부스만한 유리벽으로 된 공간 안에 그 펭귄을 가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치료 보호를 해주고 있다. 우리는 녹색 기업이다. 같은 식으로 아쿠아리움 홍보하는데 그런 생물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마땅히 이런 생물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아쿠아리움에 그 생물들의 보호를 자꾸 외주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기업들의 아쿠아리움에 그린워싱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보호 치료 시설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런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니만큼 국내 아쿠아리움들에게 좀 더 입지를 다지게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삭감이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그 아쿠아리움에서 펭귄을 베트남에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이렇게 팔아치우듯이 보낸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네. 작년에 그 아쿠아리움에서 봤던 그 펭귄 혹은 그 펭귄의 새끼들이 해당되는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마음이 착잡하네요. 결국 그 감금된 곳 안에서 재생산을 하고 그들도 사실 건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또 다른 감금시설로 파는 마치 노예 매매를 하듯이 네. 정말 착잡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제대로 예산이 복구가 돼가지고 집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사기업에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의 손길이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보호 치료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순을 밟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거 말고 이제 이거는 14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네. 저희 녹음 일자인 오늘 16일. 네. 16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와 국민 안전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서재님 같은 경우는 이걸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물도깨비님은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아침에 네. 잠시 짬을 내서 이게 원래 조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국회 토론회였는데 네, 잠시 네. 1시간 동안 현장에 다녀와서 네. 어떤 분위기인지 좀 보고 왔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소감이나 후기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사실 제가 다른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참석을 해봤었는데 네, 그러셨죠. 이번 국회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단체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께서 네. 이 사안을 좌시하고 있지 않고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네.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네. 좀 좌절하던 마음에 약간 안심이 깃들었다 할까요?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나만 화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지금 3차까지 그러니까요. 벌써 1차, 2차를 지나서 3차까지 해버렸다는 게. 네, 참 생각해봐도 네. 다시 이렇게 거듭 생각해봐도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네,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써 3차까지 이루어졌다니.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를 계속 봤는데 네네.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버려지는 방류 오염수가 네. 또 다 필터링 된 게 아니라 그 오염수 원액도 버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삼중수소나 이런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아주 극미량이어도 소아암을 유발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학교에 납품되는 식자재들의 어떤 조건들이 제한이 돼 있는데 거기에 방사능 물질에 관한 조건이 없어서 그걸 좀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적이 되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와, 소름 돋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오염수 방류되려고 할 즈음이었나? 네. 그런 식자재가 싼 값으로 유통되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올 곳이 급식일 거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의심이 아니라 정말 네. 꽤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거네요. 네, 네. 와, 굉장히 취약한 부분부터 파고드는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 일본 공무원들이 수치가 몇이 나왔는데 그걸 다 반의 반토막으로 적어서 제출하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그런 그거는 것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 그런 일이 정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걸 우리가 타국인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찌 대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좀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고 또 시위, 또 행사, 네. 관련 대회나 문화제 같은 게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거는 네. 이런 일을 그냥 마냥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저항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만큼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되게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어떻게든 뭐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도 희망적으로 희망과 네, 희망을 함께 가지고 꼭 막아냅시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랑은 머물다 떠나가고 하지 못한 말 지나간 시간을 기다리라 말했네. You say our voice melt in time and tea. I covered my lap to your cloud. I have not been able to sing on rainy day, 'cause we'll be blind and deaf. Reason only your voice, your voice, your voice, your voice. 지는 노을에 그대를 숨겨두고 어딘지 묻지 않았지. 침묵은 다시 당신 이름이 되어 나의 내일을 채우네. You say our voice melt in time and tea. I covered
isn't only your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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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리님의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전반에 잔잔하게 깔리는 파도 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마치 이게 밤바다의 해변을 거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뭐랄까 두려움의 웃음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서자재님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안 좋은 추억이라니요. 밤바다에 끌려간 피곤하고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아, 네. 하여튼, 이런 해변에 대한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바다는에서는요, 이런 해변을 거닐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작고,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만, 또 막상 마주치면 너무나 낯선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크고 생소하고 또 가끔은 좀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나 뭐 그물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흔한 쓰레기. 네. 혹시 뭐일 것 같나요? 바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시지만 여기서 쓰레기가 발생해? 라는 건 잘 모르고 계셨던 바로 폭죽 탄피입니다. 아, 맞습니다. 폭죽 네. 탄피. 폭죽에 탄피라는 조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폭죽에 탄피. 그런데 생각해보면 폭죽은 불을 붙여서 터트리는 화약이 튀어나가는 도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화약을 담고 있을 그릇 같은 게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실 총을 쏘는 거랑 원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총알도 안에 화약을 그 탄피가 감싸고 있는 구조잖아요. 네. 폭죽도 비슷한 겁니다. 화약을 겉에 이제 탄피가 감싸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같은 재질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재질일 수도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 탄피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플라스틱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대표적인 쓰레기 중 하나가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해변에 꽤 많이 있지 않나요? 상당히 많이 그쵸, 있는 것 상당히 같아요. 많죠. 네,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꽤가 때. 아니라 네. 경험적으로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한번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이제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MT로도 많이 가시고 하는 그렇죠. 해수욕장인데 네. 거기서 한번 그 폭죽 탄피만 줍는 해변 정화 활동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주웠었냐면 그 폭죽 탄피가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쵸. 한 네네. 5cm? 네네. 5cm 큰 거는 정도? 5cm? 네네. 작은 거는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또 그게 공중에서 팡 터지면서 파열되면 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니까 다 이렇게 모래사장을 손가락으로 훑어가면서 갈퀴질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주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그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20분 내지 30분의 이제 시민 봉사자분들이랑 주웠는데 그날 을왕리 해수욕장 일부에서 14,000개를 주웠었거든요. 아, 진짜 다시 들어도 충격적인 숫자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주운 것도 주운 건데 세는 것도 정말 맞아요.
샌다고 다 같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래서- 10개씩 묶어서 세다가 다시 수를 까먹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세다가 까먹어서 다시 세고 이랬던 기억이 약간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폭죽 탄피. 네. 참 이게 또 그 을왕리 해변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의 모든 해변에서 본 것 같아요. 또 어떤 해변에서 보신 기억이 있나요? 저희가 예전에 거기가 어디였는지 서해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서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 있는 어떤 해변에 갔다가도 인적이 되게 드문 해변이었는데 뜨문뜨문 그 파도가 치면은 약간 밀려온 것들이 뭉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폭죽 탄피가 자잘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랑 섞여 있던 것도 기억이 좀 나고요. 네네. 부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음. 부산에 불꽃놀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여수에서도 여수 밤바다에서 폭죽 많이 터뜨리잖아요. 네. 여수에서도 정말 많이 봤고요. 아, 그렇죠. 또 저희가 그 예전에 강릉 쪽에 경포 해변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물론 그때 해변 침식도 좀 심각했지만 그것도 그거였고 또 해변 전반에 여기저기 거기에 또 하얀 백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네. 검은색 탄피가 또 뜨문뜨문 보이는 게 또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걸 또 주웠던 기억도 나고 그냥 가릴 것 없이 어느 바다에나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면 네. 있건 없건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어디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폭죽 탄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쓰레기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왜죠? 이게 화약을 담고 있다가 안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발생한 쓰레기다 보니까 네네. 그 파열된 모양이 되게 날카롭고 단면적이 날카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제 맨발로도 많이 다니시니까 음. 폭죽 탄피를 밟을 때 충분히 찔려거나 베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저희가 그 폭죽 탄피 수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다들 손에 장갑을 꼭 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훑다가 손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이게 폭죽 탄피도 탄피지만 폭죽과 화약류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 불을 붙이는 막대기 형태의 화약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잔해가 쇠꼬챙이만 남게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모래에 박혀 있다면은 이제 손에 다치기도 하니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조금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네요. 저는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는 게 플라스틱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방금 화약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쨌든 잔존 화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게 해변에 있다가 뭐 파도가 밀려 들어온다든지 하게 네. 되면 이제 그게 씻겨서 물속에 희석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화약을 터뜨리면 이게 하늘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탄 게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락한 그 화학 물질들이 네. 결국 바닷속 그리고 해양 생물 우리 인간들이 결국 그거를 다 노출되는 거다 보니까 이래저래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도구인 건데 이게 네네.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화약을 쓰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종종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화약이 그러면 이렇게 폭죽이 합법인가? 하면 사실 합법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맞아요. 네. 저는 그것도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화약과 폭죽류가 사실상 불법이란 거에 대해서 알게 된 지도 사실 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서재님도 저도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폭죽을 터뜨리면 그 밤하늘에 이렇게 빛나는 불꽃에 다들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검정색 플라스틱 탄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진짜로. 네. 그게 만약에 뭐 우리가 수직으로 머리 위로 쐈다면 그 탄피가 다시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똑 하고 맞고 이게 뭐지? 하고 알게 되겠지만 보통 이제 사선으로 공중에 쏘니까 그러면 이제 탄피가 완전히
존재를 알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들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건 되게 낭만적이고 추억을 쌓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음이 나고 그 매연이 쫙 그 해수욕장에 뿌려지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플라스틱 탄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탄피를 발생시키고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리는 게 불법이라는 거는 꽤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여담, 약간 사족이지만 네네. 그렇게 터트리고 만다는 게 좀 바다를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 약간 의식의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일단 터트려서 내 손에서 떠나게 되면 네네. 끝이다. 그렇죠. 약간 이런 마인드랄까요? 맞아요. 그런 게 은은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폭죽 문제에서도. 결국 해양 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폭죽 보면 그 길쭉한 폭죽 10연 발, 20연 발 폭죽 같은 거. 네네. 그 모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작은 둔덕처럼 만들고 아, 거기다 꽂아서 불 생일 붙이고. 케이크처럼. 네. 그래서 핑핑핑핑 쏘고서 그대로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 많죠. 마치 폭죽의 무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꽤 많이 보죠.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폭죽이 이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폭죽이 불법이라는 사실. 네. 근데 이게 불법인 범위가 사실 백사장에서만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와 폭죽을 터트리는 것. 네. 이 백사장에서 불법인데, 불법인 만큼 이런 게 적발됐을 시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의 맹점이 백사장 밖에서 네. 터트리거나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 맞아요. 백사장이랑 아무리 가까운 상식적으로 그 백사장과 연관된 인접한 거리에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그 백사장에서 벗어나 있기만 하면은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거는 또 규제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규제를 할 생각이 없는 이상한 법이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니면은 백사장에서 이게 터트릴 것이라고 보이는 맥락상의 매매라면은 처벌한다든지 네. 좀 그런 확장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또 실제로 백사장에서 터트리거나 아예 백사장에서 뭐 매매를 하는 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랬을 때 제대로 이게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명백하게 이게 법에 위반하는 상태에 처벌하느냐 또 그거를 보자면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죠. 애초에 제대로 계도를 하거나 벌금형을 매기지도 않죠. 그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터트리시는 분들도 이게 불법이면 왜 팔아요? 라는 그렇죠. 그런 태도를 적반하장으로. 많이 보이시니까 네. 좀 그럴 때는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팔았는데 쟤네가 잘못이지 이거를 산 내가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시는데 네. 사실 샀는데 잘못이라는 걸 알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쟤네가 팔았으니까 난 할 거야 이러면은 그거는 또 이상한 거죠. 네. 하여튼 그런 희한한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리시는 분들한테 폭죽 터뜨리는 거 불법이에요. 이거 빨리 끄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 많죠. 네, 꽤 그럴 때- 여러 곳에서. 네, 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인천 을왕리 해변에서의 기억이 조금 인상 깊은데요. 네, 좀 제가 뭐랄까 여러 가지 오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시민단체가 이제 주최한 그 폭죽탄피 수거 작업을 끝나고 해가 지자마자 이제 바로 앞에서 폭죽이 터지는 네. 약간 그러니까. 무력하게 그거를 지켜봤어야 됐는데, 을왕리 해수욕장이 좀 폭죽을 많이 터트리는 해변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쟤도 하니까 나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너도 나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폭죽을 터트리는 분들한테 가서 그 폭죽은 불법이다라는 피켓을
그 박스 피켓을 메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시민단체 분들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죽을 터트리는 분들한테 가서 그거 불법이에요. 뭐 과태료무세요. 터트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붙였는데 어떡해요 하면서 이것만 터트리고 말게요 하고 이제 그거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있었고 네. 깜짝 놀라시면서 약간 눈치를 보시면서 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비웃는 듯한 태도로 그냥 무시하고 터트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서 네. 그때는 좀 두렵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겠네요. 이게 터트리지 않는 게 옳은 건데 내가 네. 바보가 되는 상황이랄까요? 네. 좀 많이 속상하고 상처도 받았던 것 같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터트리는 게 옳은 거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게 계속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한번 말문이 트이니까 다른 해변에서도 이제 폭죽을 터트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가 강화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인천. 거기가 인천보다 좀 더 위쪽이죠. 강화군, 강화. 네네. 네. 강화 쪽에서 동막 해변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거기에서도 이제 해수욕을 즐기고 간단하게 이제 청소 좀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짐을 싸고 주섬주섬 나오려던 참에 등 뒤에서 불길하게 팡 피웅 팡 하면서 이제 네. 깨끗한 줄 알았던 해변에서 쓰레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 해변이. 등 뒤에서 폭죽 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등 줄기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폭죽 피우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 가족분들끼리 놀러 오신 네네. 가족 단위로도 또 많이 폭죽 터뜨리죠. 네, 터뜨리시던 분이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몇 분 없으셨는데 네네. 폭죽 터뜨리시면 불법이에요. 과태료 있으세요? 과태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나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걸 바로 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사실 그런 거를 지적을 받으면 바로 그렇게 자신의 태도를 고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잘못을 그렇죠. 인정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정중하게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해주시는 게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조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네요. 네. 근데 뭐 이런 거를 어쨌든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이런 거를 알려면 정부 쪽에서도 이런 거 좀 홍보를 잘 해주고 국가 차원에서도 불꽃놀이 관련된 행사를 좀 규제를 이제는 시류에 맞춰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반대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그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리는 거를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왕왕 있나 보죠, 그런 게. 네. 그래서 뭐 그 지자체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니면 그 해수욕장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폭죽 터뜨리는 게 이제 현재 그 뭐 총포 및 화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네네.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그거를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해수부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네. 그 민원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요구하는지 공개하고 이거 그 시민단체에서 지금 한 해변 일부 100m 이내 지역에서 16,000개씩 줍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폭죽 탄피 다 미세 플라스틱도 되고 물살이들이 잘못 먹고 죽을 수도 있고 날카로워서 이용객들의 발을 다치게도 할 수 있고 막 화약 문제며 매연 문제며 소음 문제며 뭔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건데 네. 이거를 규제 완화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그 경과를 밝히고 폭죽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는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와, 꽤 진노한 네, 시민의 엄청. 외침이군요. 네, 그 막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 막 붙이고 그 갈퀴질 하면서 폭죽 탄피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발굴해내는 영상도 같이 첨부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근데 돌아왔던 대답은 그냥 되게 그 탁상공론적인 되게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어서 되게 그냥,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나름대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었어서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게요. 이게 참 정부나 지자체가 생각보다 좀 이런 현실적인 좀 환경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느껴질 때가 이제 종종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경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행사 소식을 하나 봤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도 풀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여러 축제나 행사가 열리는데 네. 파주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호수공원에서 글쎄 불꽃놀이 불꽃 축제를 한다고 네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파주면 또 철새들이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네, 뭐 독수리를 비롯해서 이제 뭐 다양한 철새들이 네네. 겨울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새들은 또 폭죽에 민감하단 말이죠. 네네. 대거 좀 폭죽 때문에 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파주에서 폭죽놀이를 크게 전보다 더 큰 규모로 연다고 홍보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저 그런 거를 보면 좀 착잡하기도 하고 네. 또 이런 문제들이 아직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민들이 이런 게 왜 문제인지를 조금 더 느끼고 하면은 이제 다 같이 이런 축제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즐겨보자 하고 이제 여론을 만들고 또 항의를 하고 같이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폭죽 쓰레기, 네. 네, 폭죽 탄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바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살짝 눈을 뜨면 반겨오는 햇살 젖어드는 파도 소리 어딘가 도착해야 할 운명처럼 누군가의 꿈속처럼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한 걸음씩 다가서서 두 발자국은 빛 줄렁이는 바다 보이지 않는 바람 찾아드는 그리움 길들여 지지 않는 바다 말없이 수줍은 수평선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조금씩 다가오는 찬물결 바다 내 몸을 감싸고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깨어있다는 사실 흔들리면서도 살아내고 순한 바람
눈앞에 바다 따뜻한 늘 소중한 발걸음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넌 나의 바다 네, 강화달님님의 넌 나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아, 잔잔하고 너무 좋은 노래였네요. 저희 오늘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에서는 저희가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거 관련된 책을 좀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선생님은 물고기 대신에 물살이라는 표현을 왜 쓰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물살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그 단어 하나만으로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라고 부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맞아요. 너무 소름 돋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 물살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물살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물살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자고 권장하는 그런 취지를 그 다음에 되게 궁금해서 많이 들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찾아보게 됐던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기라고 부르는 건 죽었다는 거를 함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돼지나 닭이나 소를 우리가 싸잡아서 육고기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해양 생물들은 사실상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물속에 바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물고기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기라고 부르면은 그냥 막 마음껏 잡아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태도도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물살이라고 했을 때는 물속에 사는 존재라는 의미를 좀 더 부각을 해주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 좀 더 저희가 이제 해양 환경을 되게 마구잡이로 개발하거나 파괴하거나 바다를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태도가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생명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물론 언어를 바꾸는 게 어느 정도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는가는 또 다른 토론의 주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표현 하나를 바꿔봄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이나 태도를 가져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살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독일에서도 그 바다를 메어라고 하고 주민이란 뜻에서 베보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물살이라는 뜻이랑 비슷한 합성어로 메어레스 베보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존재들을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부르는 거죠. 피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네. 물살이라는 표현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 물살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기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네네네. 나는 거기에 얼마나 그 다양한 생물들이 생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저 인간이 착취하고 잡아들여서 소비할, 잡아먹을 그저
핏기 가득한 덩어리로만 생각을 했구나. 죽은 덩어리로만 생각했구나. 네네.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좀, 그치, 물살이가 맞는 표현이다. 네. 물살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물살이, 그러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사실 그들이 인간이랑 생김새가 많이 다르고 생애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생물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도 이렇게나 살아있고 얼마나 다채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줄 곳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들이 물살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들려줄 책을 오늘 서재님께서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뭐 여기 제목에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쓰여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책의 메시지는 물살이라는 그런 태도와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이런 물살이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며 또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네. 네, 저자분은 조너선 벨컴이라는 분이고요. 조너선 벨컴. 네. 에이도스 출판사에서 나왔고 양병찬 번역가님이 옮기셨습니다. 네. 희로애락 그 자체. 네, 맞습니다. 물살이 희로애락.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뭔가 인상 깊은 구절이나 내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컸던 부분은 물살이들도 고통을 느낀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철학에서는 그 고통을 느끼는 존재 여부가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물살이를 산채로 회를 뜨거나 뭐 되게 잔인하게 죽여는 그런 방식의 전제에는 물살이는 고통을 못 느낀다, 혹은 이 물살이가 느끼는 고통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태도가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과학적으로 물살이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근거들을 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 물살이들의 고통이나 그런 감정, 심리에 공감하지 않는 거는 물도깨비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눈동자가 육지동물이랑 다르게 눈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육지에 사는 생물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표현을 하는데, 네. 물살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비명을 안 지른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이었어서 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명과 눈동자.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 표현, 네. 놀람, 공포, 두려움에 대한 감정 표현이 육지동물과 사뭇 다르다는 점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들의 희로애락에 대해서는 꽤 많이 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그들은 우리 흔히 냉혈한이라는 표현이 마치 비생물처럼 네네.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적이지 않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존재들을 흔히 냉혈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비정한 생물인 것처럼 물살이들을 매도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사랑을 하고 싸움을 하고 네. 공포를 느끼고 맞아요. 아픔을 느껴서 진통제를 처방받으면 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게 저는 또 기억에 남거든요. 네네. 또 물살이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또 이제 물살이와 관련된 물살이에 대한 단어의 의미, 네. 우리가 왜 이 단어를 써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이 요 근래 좀 이거 말고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전 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네네. 물결이라는 개간지고요. 네, 물결 개간지의 4호, 2021년 가을호에
특집으로 물살이를 다룬 호가 있습니다. 와, 특집으로 다루다니 너무 좋네요. 네네. 두루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제 네. 비거니즘 개간지, 물결이라는 비거니즘 개간지인데요. 네. 그 목차만 보더라도 물살이는 고통을 느끼는가, 또 에티컬 테이블 인터뷰, 음식으로 비거니즘을 알리는 일, 또 이들의 감금도 쉽게 해체하면 좋겠다라는 감금 돌고래 관련 글도 있고요. 그리고 말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라는 글에서도 물살이라고 우리가 씀으로써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네. 주제네요. 또 경남 어류 양식협회의 방어 참돔 학대 사건이 조용했던 세상에 던진 돌, 이것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 물살이에 대한 글들이 네, 한 군데에 모여있는 개간지네요. 네 맞아요. 저 책도 저도 꽤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이 책 같이 읽어보시고, 이런 생각의 확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책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책, 물결 개간지랑, 물고기는 알고 있다, 물살이는 알고 있다, 이 책,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아가미적 시기는 이거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 다음 6회 방송도 꼭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번 주는 육지를 많이 돌아다닌 물도깨비. 네, 그리고 저는 뉴스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는 번역가 서서재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